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제목은 스타트 즐거운 사회 시간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회 수업을 받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여기 그림을 좀 보면요. 먼저 인권은 아이스크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주제가 바로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배울 텐데 지금 아이스크림에 비유했는데 한번 녹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만큼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부, 헌법재판소, 이거는 대법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텐데 1학기 때 주요 배우는 여러분들의 주제가 헌법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인데요. 이 헌법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인권이고요. 두 번째가 이 국가기관들입니다.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인데요. 1학기, 한 학기에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회.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정작 사회가 뭐니?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데요. 이럴 때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사회의 반대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일단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라는 거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겠죠. 근데 사회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개입해서 만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것을 우리가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사회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는 최소한 2명 이상, 집단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인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회 범위가 되게 많은데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 등등 해서 다양한 인간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사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먼저 노트 필요하고요. 사회 시간에 노트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노트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구,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를 넣어놨는데, 바로 이거는 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는 뭐냐면 사회 시간에 좀 생각을 할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좀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교과서는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1학기 사회 시간에 뭘 배우는지 크게 3개의 단원 정도만 배울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권과 헌법 단원이고 두 번째는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입니다. 그리고 3단원은 이제 경제 단원인데요. 경제 생활과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건데 일단 주요 단원은 1단원과 2단원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1단원과 2단원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헌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은 사실 이렇게 위계가 있어요. 법의 위계라고 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이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밑에 이제 다른 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차차 배울 건데요. 헌법 바로 밑에 있는 법이 바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어디서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헌법은 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보다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의 주인인 바로 국민들이
만드는 법이 헌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의 주인이죠. 이 국민이 직접 헌법 조항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헌법을 바꿀 때, 이 얘기는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 투표를 거치게 돼 있어요. 네,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은 결국 국민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헌법의 내용이 첫 번째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즉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과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법이자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헌법 단어에서는 인권이 뭔지, 인권이 어떻게 보장이 됐는지, 그리고 기본권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배우고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의 조건과 한계, 그리고 인권 침해, 인권 침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됐을 때 어떤 권리가 있고 나의 어떤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관련해서는 4개의 국가기관이 나오는데요. 먼저 국회가 나오고, 두 번째로 대통령, 정부가 나와요. 행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법부인 법원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과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과 선택 3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 선택을 할 거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일해서 노동을 제공해서 얻는 임금도 있지만 사실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평가 계획은요. 지필평가 40%, 수익평가 60%로 할 거예요. 지필평가는 한 번 보는데요. 7월 달에 2회고사 때 여러분들이 시험 한번 볼 거고요. 선택형과 서사평 50%씩 해서 총 4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더 높은데요. 수행평가는 3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논술형 평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배우면서 기본권의 충돌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대한 것을 논술형 평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마인드맵을 그릴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1단원, 2단원이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마인드맵으로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여러분들이 노트와 책에 정리한 내용을 얼마나 착실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구성인데요. 원격 수업이나 등교 수업이나 동일하게 구성이 될 거예요. 먼저 선생님은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수업과 관련된 시사 이슈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제시할 거예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인데 그 시간에 어떤 거를 배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내용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노트 준비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노트 꼭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준비해서 혹시 선생님이 말한 중간에 필요한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교과서를 같이 원격 수업에서 보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다뤄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바로 초성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퀴즈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아주 짧게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혹시 캐치했는지. 이거는 시사 이슈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이제 내는데요. 정말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시사 이슈와 관련된 선생님이 잠깐 언급한 그런 거를 퀴즈로 내서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선생님의 교육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친구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선생님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즉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고 뭔가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는 자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자유롭게. 네, 이게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의 중요한데 근데 이제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사회는 그럼 왜 배워야 되느냐? 많은 과목 중에 사회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시민. 네. 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공부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시민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감정이나 순간적인 그런 순간적인 생각에 휩쓸리면 안 되고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다양한 사회 개념에 대해서 배워요. 네, 이런 지식을 배우고 지식만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이 되진 않아요. 네, 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고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와 태도는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배우면서 다양한 또 문제들을 접하면서 기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식과 사고라고 봐요. 이 지식과 사고를 고차 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이거를 적용, 분석, 해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사고를 고차 사고력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고차 사고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부분도 잘 배우고 그거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선생님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교육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반대말은 뭐였죠? 네, 사회 반대말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개인과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개입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 사회 반대말인 두 가지였고요. 사회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 노트 필요하다고 했고, 필기구,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라고 했고요. 사회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냐, 1단원, 2단원 중심으로 배우고 여기서 3단원도 같이 배웁니다.
사회 시간에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성 퀴즈를 풀어본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초성 퀴즈는 매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고요. 전 시간 복습할 때도 초성 퀴즈를 할 거예요. 네, 당연히 맞는 거고요. 사회 수업은 우리가 뭐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냐면 네,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네, 꼭 필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라는 과목은 지식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 능력, 즉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고차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선생님의 수업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오늘 간단하게 OT를 진행을 했는데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 어진쌤이라고 치면 선생님 채널이 나와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복습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블로그가 있는데 연구하는 사회교사 그냥 강원중학교 어진쌤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여기 블로그에 수업 자료나 노트 필기 자료 이런 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할 친구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